건설기계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 낙하물 보호가드, 전방가드, 변형한계 최적 시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여기 세칙에 나온 용어들이죠. 용어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시행세칙, 시행세칙의 목적이 뭔가 그걸 언급하면 좋겠죠. 자, 적용 보면 굴삭기 조종실 전방 또는 상부에 접근한 물체에서 굴삭기에 적용하고 있고, 전방 또는 상부에 접근한 물체로부터의 굴삭기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안전기준. 그래서 굴삭기의 결국은 전방과 상부, 전방과 상부에 대한 적용하는 안전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또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론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제가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낙하물 보호가드 FOG. FOG가 뭔가? FOG. 자, FOG. 자, 낙하물 보호가드. 굴삭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종실을 설치하는 상부 가드와 전방 가드를 말한다. 굴삭기 조종사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조종실에 설치한다. 조종실에 설치하고 어디다 설치하는가? 상부 가드와 전방 가드. 전방 가드를 의미한다. 전방 가드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방 가드가 있죠. 전방 가드. 자, 전방 가드가 있습니다. 전방 가드. 전방 가드는 뭐냐? 굴삭기 조종실 전방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드다. 조종실 전방. 굴삭기입니다. 조종실 전방. 조종실 전방에 대한 보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가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변형한계 최적. DLV라고 그러죠. DLV는 뭐냐? 안전기준에 의해서 따른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공간. 조종사를 보호하는 최소 공간을 의미한다. 최소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자, 시편은 뭔가? 낙하물 보호가드 실험 위에 충격을 가하는 낙하 시편이다. 그래서 낙하물 보호가드 시험을 위해서 사용하는 충격을 가하는 낙하 시편. 충격을 가하는 낙하 시편을 우리가 여기서는 시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게차 운영 시 위험성과 그 원인 및 재방지 대책. 그래서 지게차 운영 시입니다. 지게차도 꾸준히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위험성과 그 다음에 그 원인 및 재방지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내용. 자, 계열을 보죠. 자, 지게차. 우리가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죠.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으로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지게차 주행 대차는 마스 또는 붐을 설치하고 지게차 주행 대차에는 뭐를 설치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마스트나 혹은 붐을 설치한다. 붐을. 새스랑을 설치하는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이다. 설치하고 새스랑을 설치한 것이
표준이라는 거. 이거의 표준이다. 지게차의 표준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규격은 최대 들어올림 용량으로 한다. 규격. 규격은 용량이 되겠죠. 최대 들어올림. 들어올림 용량으로 한다. 용량. 여기의 용량은 톤입니다. 톤으로 나타낸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게차 운영 시 위험성과 그 원인, 재방지 대책,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게차의 재유형. 자, 재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유형.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충돌, 전도, 낙하, 추락. 충돌이나 그 다음에 전도나 낙하나 추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추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먼저 지게차 재방지 대책. 대책이 어떻게 대책? 재방지 대책입니다. 방지. 재방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충돌 재방지. 충돌 재. 충돌 재해 예방입니다. 방지 예방.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게차가 전용 통로를 확보한다. 전용 통로. 그렇죠? 전용 통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지게차 운행 구간별 제한 속도를 지정하고 해당 운행 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전용 통로. 통로. 그 다음에 표지판. 핵심 용어만 쓰겠습니다. 후사경 룸미러, 전조등, 후미등, 후진 경보음 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 부속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무자격자 운전 금지 등 관리 감독을 한다. 관리 감독.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교차로 등 사각지대 반사경을 설치한다. 반사경. 반사경 설치. 교차로 등.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지게차 관리 전담자 지정 및 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전담자 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착 재예방. 협착에 대한 재예방입니다. 여기도 살펴보죠. 불안전한 화물 적재 금지 및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그래서 시야 확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급선회 시 사용되는 핸들 라브를 제거한다. 핸들 라브. 핸들 라브 제거. 급선회. 급선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네 번째 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를 그냥 경사진 부분에 지게차 방치 금지. 지게차 금지. 방치 금지입니다. 방치 금지하라.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정세 지형 등을 반영한 작업 계획서 및 마련 및 교육을 실현한다. 그래서 계획서와 교육. 작업 계획서와 교육을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낙하 예방. 낙하 재예방. 낙하 재예방.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한다. 그래서 적재 상태.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물 하중을 초과한 가다 적재를 금지. 가다 적재. 가다 적재는 금지. X. 마모가 심한 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 교체. 마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추락 재배. 추락.
추락 재해 예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 작업 금지 등 관리를 감당한다. 고소 작업. 고소 작업 X. 안전 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서 고소 작업 시 안전모 보호구를 지급한다.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서 고소 작업 시 안전모 보호구 지급. 안전모 보호구 지급. 고소 작업 시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은 지게차의 안전 대책입니다. 지게차의 안전 대책. 안전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지게차의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안전 통보를 확보한다.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전용 통로를 확보하고 또 통로를 구분한다. 통로를 구분하고 반사경을 설치한다. 앞에서 나왔던 거 지금 또 디테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방호장치.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하고 헤드가드 백레스트를 설치하고 지게차 주행 시 전조등 후미 등을 점등한다. 방호장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화물 적재의 안전성 암호. 적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야 되고 포크에 화물을 매달린 상태에서 주행을 금지한다. 포크에 매달렸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팔레트에 화물을 가다 적재 후 시야 확보 시까지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주행을 금지한다. 그래서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 주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가 우회가 있기 때문에 전복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급선회 시 사용하는 핸들에 나부를 부착을 금지한다. 나부를 부착 거기 걸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또 유발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지게차 안전 운행. 지게차 안전 운행을 지향을 해야 된다. 자, 지게차 운행 구간별 제한 속도 지정 준수 및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그렇죠? 방향 지시기 및 후진 경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것도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고소 작업 사용 금지. 고소 작업 사용 금지입니다. 안전 난간이 설치된 전용 운반구를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그 고소 작업은 사용을 금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전난 관리자죠. 관리자 지정. 자, 지게차 전단 관리자 지정 및 키를 관리한다. 앞에서 나왔었죠. 키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승차석 외 탑승을 금지한다. 그 다음 무자격자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을 금지한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자, 다음은 건설 폐기물 파쇄 선별하여 수랑골재를 생산하는 리사이클링 플랜트의 폐목재 선별 방법입니다. 뭐 좀 복잡한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폐목재, 건설 폐기물 하고 폐목재 선별망. 선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 개요를 살펴봐야 되겠죠. 개요. 자, 건설산업. 건설의 건설산업. 주로 우리가 건축을 많이 이제 보면 되겠죠. 건축에서 많이 나오죠. 아파트 같은데. 또 건물, 빌딩 뭐 이런 거. 이런서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 이용량의 약 50%가 어떻게 됩니까? 50%가 전부 다 결국 건설 자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설 자재들은 어떻게 되죠? 전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폐기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리사이클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폐목재, 폐목재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은 이제 파쇄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떤 연료 이렇게 난방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거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언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리사이클링 플랜트의 폐목재 선별 방법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건설 발생 목재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목재 발생 영역은 어디서 발생하죠? 결국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해체 공사, 해체 공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신축 공사를 할 때 발생하죠. 공사를 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두 종류가 있고 리사이클 공장. 자, 리사이클 공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입 폐목재를 파쇄 처리해서 목재 칩을 제조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목재 칩을 우리가 제조한다. 목재 칩. 칩을 제조하고 또한 제조된 목재 칩을 리사이클 용도로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제지회사 혹은 목재 합판 발전 사업처로 이것이 대략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칩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제지 종이 만드는데 그 다음에 목재 합판 또한 연료 뭐 이런 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연료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폐목재 칩은 원재료나 화석연료 대체가 되기 때문에 품질 관련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선별 방법. 선별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되죠? 목재를 투입합니다. 목재 투입. 목재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파쇄기에다 넣어서 파쇄를 시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력에 의해서 이제 선별하죠. 자력 선별. 여기 자력은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뭐 못이나 금속 부분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력에 의해서 그것을 금속을 거기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진동체. 진동태를 해서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필터링하게 깨끗하게 크기별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줘야 되겠죠. 거기 선별도 해야 되겠죠. 목재를. 그 다음에 중력 선별기. 중력 선별기. 중력 선별기를 또 사용했죠. 이것은 이제 자중이 폐목재가 너무 무응선 따로 떨어지도록 나머지는 흘러가도록 그래서 자중위에서 이제 그걸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칩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품화가 되는 리사이클링 돼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이렇게 리사이클이 된 거는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랜트 현장 내 공기 단축을 위한 모듈러 공법의 장단점. 모듈러. 그래서 모듈러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장단점. 그래서 여기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계열을 설명하죠. 자, 우리가 모듈이란 뭐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구조 프레임, 프로세스 기기, 그 다음에 거기에 트레이, 컨테이너화된 패키지, 단열 처리, 내야 처리, 사다리, 모든 것이 완료되어 시험까지 마무리되어 설치가 준비된 상태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듈이란 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구조 프레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 기계. 자, 프로세스 기기. 프로세스 기기는 거기에 배설, 열교환기, 펌프 등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배관 밸브 전기 개장. 배관 밸브
정기 개장. 그 다음에 컨테이너된 패키지 개장, 단열 처리, 내야 처리, 사다리, 플랫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즉 다시 해서 어떤 거 산업 플랜트 크런트에 포함된 것들을 이렇게 모듈화해서 유니트 하는 거죠. 유니트 모듈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듈화 공법이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현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않고 공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싣고 가 가지고 조립을 해 가지고 모듈별 여러 가지 모듈이 있겠죠. 큰 모듈이 있고 작은 모듈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모듈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런 모듈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모듈이 되겠죠. 이와 같은 모듈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개의 모듈이 1에서부터 뭐 2까지 뭐 3 쭉 해서 4, 3, 4, n까지 이 n을 전부 여기서 1에서부터 n까지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플랜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모듈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자, 모듈은 현장에 설치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별 패키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조립 부품화 시킨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모듈의 의미가 또 나와 있죠. 모듈의 의미. 모듈은 뭐죠? 현장에 설치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별 패키지를 프로세스 그렇죠. 프로세스 패키지가 있겠죠. 이 패키지를 하나로 묶어서 조립 부품화 시킨 단위. 이거를 조립 부품화 시킨 시킨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그게 바로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공급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을 모듈료 공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 공급해서 공급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이거 뭐죠? 모듈화 공법이다. 모듈화 공법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적다. 공기를 단축한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비용이 절감있는다. 공사 비용이 절감있는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기술자, 어떤 숙련된 기술자가 줄일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소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장 접근이 어려운데 유리하다.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이렇게 유리하다. 모듈화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한기, 동절기 작업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노동력, 인력, 자원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력 한계를 극복한다. 공장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독립 주체 간의 협업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업체 간의 협업이 가능하다. 업체 간 협업이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은 모듈의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험에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